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외솔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외솔길 인터뷰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나와주신 분은요, 연세대학교 국문과 총동창회장으로 계시는 이자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연세대학교 국문과 총동창회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렸지만 사실은 대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서경대학교에서 그 초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선생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선생님 본인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더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1976년에 입학한 이자욱입니다. 현재 국어국문학과 총동창회장과 당연직으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총동문회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일고등학교와 대일외국어고등학교에서 일생을 교사로 지내다가 지난 2018년에 대일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하고 현재 서경대학교 인성교양대학에서 초빙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대학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성에 관한 거를 아마 전담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새롭습니다. 인성교양대학이기 때문에 교양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의 그 인물들의 그 성격을 갖다 삼원 분석을 하는 그러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그 외솔길과 관련된 인터뷰 먼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드린 바와 같이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총동창회장으로 계시는데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많은 분들이 거쳐가신 곳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어떤 동문들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의 문과는 최초이자 최고의 한국학 교육기관으로서 국어국문학과는 외솔 최연배 스승님을 비롯하여 정인보, 김윤경, 윤동주 등 국어와 국학연구 그리고 문학 창작의 탁월한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주요 동문으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박영준, 정현종, 나희덕, 한강 등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과 소설가를 배출하여 창작의 산실로도 기능을 해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떤 외솔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인연의 고리를 계속 가지고 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교육 현장에서의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소회는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특히 어학을 가르칠 때도 외솔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이전에 외솔 선생님은 결의 말과 글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정신으로 일생을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 외솔 선생님께서 그냥 어학자, 문법을 정리하고 아끼고 보급했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목숨을 걸고 우리 글과 말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신 그런 훌륭한 독립지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의미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이것을 요사이 우리 세대의 언어 생활과 또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서 또 비판점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계에 계셨으니까 특히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외솔은 말은 자유정신의 창조라고 하였습니다. 말은 정신의 표현이요 자유의 산물이다. 그래서 말은 자유정신의 창조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은 이러한 창조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말은 창조된 문화의 꽃일 뿐 아니라 그 문화 창조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예쁜 우리말이 있는데도 지나친 외국어의 사용으로 우리말을 손상시키는 것은 우리의 문화 창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 문장들이
외래어를 넘어서 외국어를 갖다 많이 사용하는 지금 현실입니다. 어법에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러한 표현들도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무조건 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우리 외소래에서 좀 선도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과 그리고 예쁜 우리말 찾기를 갖다 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외솔도 무조건 한글을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낱말은 사용하고 만들어내자고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문화권 안에서 우리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외솔은 우리말을 존중하여 잘 사용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창조하고 그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상영된 오징어 게임, 저는 영화 제목도 사실은 오징어 놀이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이러한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예전부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재미있게 다시 재구성돼서 세계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쭉 지금까지 이어온 이야기는 이제 한글 사랑, 또 그것을 통한 나라 사랑, 그것을 통한 어떤 그 문화적인 것에 이제 새로운 어떤 꽃피는 현상까지 얘기를 나누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이제 외솔 정신에 숨어 있는 민주 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굉장히 어떤 외솔 스님께서는 이제 성각자, 민주 정신의 성각자라고 평가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또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학부 때 김석득 교수님에게 강의를 들었는데 김석득 교수님이 외솔 체험배의 사상 형성과 그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의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이 산술 공부에서 수리와 논리적 사고의 방법을 익혀 나의 공부하는 태도와 방법을 세웠다. 여기에서 일생의 학문 연구의 근본을 닦은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저로서는 외솔의 성각자적인 그러한 면모를 가장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보여준 부분이라고 합니다. 최연배 스승님은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있으셨던 겁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수리와 논리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논리와 수리의 사고를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아래의 한글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데 그 근본을 따지면 외솔의 시대를 앞선 이러한 성각자적 정신이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018년까지 이제 재직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자로서 쭉 살아오신 인생에 담겨있는 선생님의 그 어떤 교육 철학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일까요? 지금 배움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여건과 우리 말과 글을 잘 배우고 또 그걸 갖다 잘 사용하고 잘 쓰기 위한 그러한 여건을 갖다 우리 교사나 교수들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인문학의 위기라 해서 특히 문사철이라고 해서 국문과 사학과 철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서 이러한 학과들이 많은 대학에서 존폐의 위기가 있고 또 어떤 대학들은 재빠르게 문화 콘텐츠 학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외면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대학이나 어떤 정부에서 뭐 적게는 교육부에서 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순수 학문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그냥 일생을 연구하는 학생 그런 보람이 있는 연구를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러한 국문과뿐만 아니라 인문학에 대한 어떤 육성과 지원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계에 몸담고 계셨던 그 수년간의 경험도 말씀해 주시고 또 국어국문학과에
그 졸업생으로서 그래서 이제 현재 총동창회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 후학들이 또 활발하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런 어떤 외솔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그 인터뷰를 처음 시작할 무렵에 지금 현재 계시는 서경대 그 초빙 교수로서 계시면서 인성대학에서 영화 인물을 분석하는 그런 이제 강의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어서 좀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학부 때도 전공을 소설 쪽으로 해서 소설의 그 인물에 대한 그런 분석을 많이 했는데 서경대에서 초빙 교수로 초청을 해서 교양 과목으로 전 학년에 걸쳐서 또 전 학과에 걸쳐서 영화에 대한 그 인물, 배역을 분석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역들을 모두 전형화시켜서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테로라고 해서 그 성격이 영화 속에서 변화되는 그러한 인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모라고 해서 영화 속에서 변하지 않고 갖게 하려는 그러한 동질성을 갖다 갖게 하려는 유사성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얘기하고 제3의 인물로서 뉴트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헤테로라는 그러한 인물과 호모라는 그러한 인물의 갈등을 조정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세 가지로 모든 영화를 이렇게 분류하는 그래서 단순화시키면서 그것들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영화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또 궁극적인 우리 문학의 목적인 영화를 좀 더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흥미와 재미를 더 느끼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와 재미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언뜻 중용의 미 이런 것도 좀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예. 제가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 이제 사실 이런 용어를 만든 분은 한의학자분이 만드는 거거든요. 네. 문학을 안 하신 그분이 만든 용어를 갖다 계속 쓰고 또 최근에 나온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쓰는데 저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우리 동양 사상에서 음양오행이라고 할 때 그 오행에서 서로 상생과 상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물을 그렇게 오행형의 인물을 갖다 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창의적으로 한번 좀 만들어가지고 한번 이론을 세워보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꼭 들어보고 싶은 강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거의 인터뷰 말미에 온 것 같은데요. 인터뷰를 끝내기 전에 꼭 그 하시고 싶은 말씀, 제가 미처 여쭤보지 못한 어떤 그런 점들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솔은 우리 말과 글에 근간을 갖다 이루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틀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분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현대에서 외솔이 그 한글을 널리 보급하고 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많은 애를 갖다 쓰셨습니다. 이 외솔의 정신을 이어받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늘 외솔의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을 항상 잊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또 우리 58학번 박도익 선배님이 큰 기금을 쾌척해 주셔서 그 기금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우리 말 보급과 어떤 한글 물결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우리말을 갖다 보급하고 알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그 먼 길 오셔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 나눠주신 우리 이자욱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